이번 10월 공모주가 무려 14종목이 그러네요. 되는데 많기도 하네요. 네. 미루거나 뭐 변경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다음 10월달 공모주 총 일정과 그리고 유망한 공모주 탑3 정도 꼽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모주 하면 또 염정팀장님 하면 공모주 저희 염정TV와 매달 지금 거의 1년 넘게 하고 계신데 저 안 그래도 네. 저도 찾아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벌써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속적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간 또 저희 부자TV와 함께 저희 염정팀장님과 함께 네. 공모주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으면서 오늘도 또 유익한 또 보람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공모주 보기 전에 네. 9월 공모주를 살짝 봤을 때 네.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연기가 됐어요. 네, 이제 많은 종목들 지금 대부분 IPO 시장에서 코스피 쪽이 없고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인데 연기가 되면서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미뤄지고 뭐 또 철회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제 매크로 시장 상황이 워낙에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럴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시고 이번 달도 많은 종목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실제적으로 닥치면 네네.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공모주 중에 좀 밀린 공모주들이 있어서 이번 10월 공모주가 무려 14종목이 그러네요. 되는데 많기도 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네.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당장 또 닥쳐서 네. 또 상장을 미루거나 또 그렇죠. 처리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측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미루거나 뭐 변경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공모주 일정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째 주부터 4종목이 진행이 되고 탑 머티리얼이 가장 일단 좀 탑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SBB테크라든지 샤페론이 일정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좀 재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 주에는 이제 핀텔이라든지 플라즈맵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져 있고, 셋째 주에도 산돌, 골프존 커머스, 저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들을 쭉 다 나열하기보다는 일단은 한 주에 적어도 2개에서 한 5개까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뜨겁기는 해요. 워낙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신규 상장주라든지 테마주 같은 성격의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활기를 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종목들은 뭐 상장 후에도 이제 매매의 흐름을 좀 잘 잡으셔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것들이 막 흐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뭐 카카오를 사, 삼성전자를 사. 사실 그 부분으로 시장을 지금까지의 좀 손실을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장을 좀 더 자극적인 종목들이 더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고, 실제적으로 전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지금까지의 뭐 손실분을 사실 이런 가벼운 종목들로 메이크업 하려고는 하지만 그조차도 좀 쉽진 않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일단은 좀 많이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뭐 그 중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결국은 지금은 누가 더 시장 상황을 더 민첩하게 예민하게 보느냐가 단기적인 어떤 수익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그나마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 볼 만한 좋은 기업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좀 탑픽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던 탑머티리얼입니다. 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뭐
일단은 뭐 종목명에서도 일정 부분은 좀 느낌이 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전극 소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 거의 95%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제조기업들이 이제 장비를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뭐 납품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설치 후 시운전까지 해주는 턴키 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시작인 부분이 있지만 해외 이제 그런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턴키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매출 비중이 약 90% 이상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앞으로 뭐 해외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부분이 한마디로 이제 2차 전지 업체에서 우리가 신규 설비를 할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컨설팅을 맡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이제 장비업 2차 전지도 이제 공정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 단계 단별로 각각의 장비 업체들과의 컨택하기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대신해서 장비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원스톱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 비중을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기 기준 보고서 보게 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이제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전극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건 일단은 2차 전지 공정 단계의 어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사실 지금 모기업이 네. 코인테크. 코인테크인데 네. 코인테크 역시도 이제 시스템 전산화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2차 전지 시스템 그 유지 보수 같은 부분을 매출로 잡고 있고요. 이 코인테크가 일단 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탑 머티리얼은 2차 전지 쪽에 포커싱이 맞춰짐으로써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자회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인테크 역시도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분을 보게 되면은 코인테크가 탑 머티리얼의 지분은 약 50%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 후에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의 최근의 매출 실적을 보니까 코인테크가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약 한 2배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거의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만큼 이 시스템 자동화 그리고 장비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익 성장 속도가 굉장히 네. 가파르네요. 그러네요. 저도 이제 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는 타이밍에 지금 매출이 거의 한 5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반기까지의 매출액이 이미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액 두고 영업이익 모두 다 지금 작년치를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성장세가 좀 주목될 만한 2차 전지 장비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업종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네. 그다음에 뭐 사업성도 좋고 한데 공모가 좀 어떻게? 공모가 같은 경우가 뭐 27,000원 선에서 30,000원 선의 밴드 구간을 일단은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은 뭐 그렇다고 뭐 장외가가 지금 지금 워낙에 좀 장외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장외 가격이 지금 뭐 명확하게 좀 상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 예측 경쟁률과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과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뭐 섹터 면에서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성장세 면이라든지 특별히 좀 부족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흥행 여부 그리고 상장 후의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저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또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니 여러분들 미리 좀 공부하셔서 나중에 또 싼 기회 왔을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QR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QRT 지금 뭐 오늘 이번 달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사실 있는데 지금 저는 좀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좀 맞춘 부분은 네. 지금 일단은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워낙에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적과 함께 이제 섹터 면에서 그래도 시장보다 이길 수 있는 섹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QRT 역시도 전자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그리고 분석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들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납품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에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반도체 부품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자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한 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신뢰성 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 평가를 통해서 뭐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그리고 뭐 오류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QRT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분석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70% 이상이 이 신뢰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한 30% 채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종합 분석 같은 맥락에서 저는 좀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이 매출액에서 결국 나타나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매출 추이를 봤어요. 매출 추이를 봤는데 작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2021년도에서 올해 이제 반기까지 오는 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연평균 성장 속도가 전년 대비해서는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는데 이제 뭐 QRT 같은 경우에 일단 전자부품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할 텐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불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전자부품, IoT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 쪽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른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수요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마디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QRT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또 연재 팀장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시는 마음이 또 큰지라 시장의 변동성이 강한 와중에 그래도 좀 탄탄한 섹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인데요. 펨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펨트론이라는 기업도 비슷한 지금 비슷하다기보다 지금 공교롭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부분 다 장비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펨트론 역시도 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에서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비 쪽에서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요 품목은 SMT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SMT 검사 장비가 어느 부분이냐라는 건데요. PCB, 기판에 대한 나비 도포된 상태를 검사한다거나 그게 과납되느냐 아니면 쇼트 됐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장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판 쪽에 대한 부품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다라고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역시도 반도체 와이퍼 같은 부분이 불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장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불량 여부를 파악하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검사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펜트론의 지금 그럼 어느 쪽이 가장 큰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느냐라고 좀 보게 되면 일단은 SMT, 기판 쪽, SMT와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좀 높기는 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아직까지는 한 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 사실 주가에 대한 반응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간으로 확인을 해보니 아직까지 눈에 사실 뚜렷한 2차 전지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모습은 아직은 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 쉽진 않지만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뭐 셀업체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 진출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2025년도까지는 성장하는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펜트론 역시도 만약에 좀 지금 치우치고 있는 SMT 장비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보다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는 뭐 매출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에 대한 운용 목적을 좀 봤어요. 자금 운용 목적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 비중에서 약간 60%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좀 쓰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힘든 부분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데 채무 상환을 기존에 이제 기존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렸대요. 빌렸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고금리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상환을 하고 좀 재무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채무 상환을 한다라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채무 상환이라는 자체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유익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이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자금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좀 자구책을 마련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그래도 좀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 또한 운영자금 그렇죠.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현재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SMT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한 매출을 좀 내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아직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아직은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장성을 좀 띈다면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해서 10월 공모주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좀 안 좋은 만큼 공모주 시장 역시도 사실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하고 좀 웬만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좀 공격보다도 약간 좀 지키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또 팀장님께서도 워낙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성장 산업 위주로 많이 뿌려오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에 좀 집중하자는 취지로 일단 이 풍파에 좀 맞서서 좀 살아남고 지금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을 지금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잃지 않고 우리가 내 거를 지키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 타이밍에 누가 더 좀 쉽지 않은 장이지만 다들 이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제가 항상 다른 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 되세요.